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급속한 지반 침하 현상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지반 침하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까지 높아지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고 동시에 건물의 무게로 인해서 땅이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겹치면서 중국 영토의 절반 가까이가 가라앉고 있다. 이런 연구가 나온 겁니다. 중국 땅 침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국제적 학술지인 사이언스는 19일 성리타오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이끄는 50여 명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게재하면서 중국 주요 도시들이 과도한 지하수 사용과 고층 빌딩 건설로 매년 10mm 이상 가라앉고 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CNN과 뉴욕타임스 등이 즉각 보도하면서 화제가 된 겁니다. 특히 CNN은 중국의 82개 주요 도시 중 거의 절반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구진은 유럽 우주국이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넬-1의 간섭계 합성 계구 레이더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중국 도시 인구 4분의 3을 차지하는 82곳의 고지 표면 변화를 이 유성 레이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유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중국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도시가 가라앉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센티넬-1 유성은 관측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연구, 상업용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됩니다. 간섭계 합성계구 레이더는 레이더 펄스를 사용해서 위성과 지표면 사이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초정밀 측정 기술입니다. 이 사이언스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 인구 29%를 차지하는 도시 지역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대상 도시의 면적 45%는 매년 3mm보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2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또 매년 10mm보다 빠르게 가라앉는 땅은 16%가 해당되는데 이곳에는 6,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연간 22mm가 가라앉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이내에 중국 영토의 약 26%는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진은 이 지역에는 중국 인구의 29%가량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 침하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이렇게 심각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진은 중국 대륙이 빠르게 가라앉는 이유는 과도한 지하수 추출 사용과 함께 난립한 고층 건물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지하수를 퍼올면서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땅을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 자체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도 땅을 가라앉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토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쌓이는 퇴적물 무게와 무거운 건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압축돼서 가라앉게 됩니다. 결국 너무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이 이 지반 침하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반 침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베이징은 물론 텐진, 상하이, 광저우 등 해안 대도시들이 특히 위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지반 침하의 영향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해안을 따라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이는 폭풍과 홍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텐진에서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곳곳이 꺼지고 아파트가 기울어져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텐진에서 일어난 전조현상이 날이 갈수록 중국 전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어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진은 앞으로 100년 안에 해안의 약 4분의 1이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수면보다 낮아져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0월 국가적인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49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수도 역할을 해왔던 자카르타를 떠나서 보르네오 섬 동부의 도시인 누산타라로 수도를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카르타는 세계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도 상수도 시설이 빈약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2억 7천만 명 중에서 1천만 명이 자카르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에서만 인구 3천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카르타는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매년 평균 7.5cm씩 내려앉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반이 매년 25cm나 가라앉아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카르타는 면적의 60% 이상이 해수면 아래 저지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카르타 북부는 2025년까지 해수면 4에서 5m까지 침하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태국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이 범람해서 수도 방콕 근교의 사원과 주택이 침수된 바 있는데 이 역시 지반 침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연구팀이 2015년에서 2020년 세계 99개 도시의 지반 침하 속도를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결과 상위 20개 도시 중에서 17개 도시가 아시아에 포함됐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 텐진이 연간 52mm로 지반 침하가 가장 심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4mm, 방콕 17mm 등 동남아 주요 도시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미국의 뉴욕도 지하수가 아닌 과도한 고층 건물로 인해서 가라앉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진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은 매년 1에서 2mm 정도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100만 개 달하는 고층 건물이 7억 7천만 톤의 무게로 땅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특히 중심가인 맨하탄은 침하 속도가 2배가량 빠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토지 25%가 해수면보다 낮게 가라앉았고 멕시코시티는 연간 50cm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논문을 검토한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토목공학자인 로버트 니콜슨은 이날 사이언스에 논평을 내고 전 세계 인구의 19%가 지반 침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얼마나 땅이 빠르게 가라앉는지 장기적인 관측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콜슨이 이어서 지반 침하는 매우 큰 문제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진들은 지반 침하는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하는 열쇠는 지하수 추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에 인류는 약 2150기가톤 그러니까 올림픽 규격 수영장 8억 6천만 개를 채우고도 남는 양의 지하수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인도 북서부와 미국 동부 지역과 같이 지하수 사용이 많은 지역은 해수면이 낮아지고 반대로 다른 지역의 해수면은 상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의 물질량 분포가 바뀌면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동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지난해 6월에 미국 지구물리학회에 발표한 논문인데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지난 2022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수해 위험에 노출된 인구는 18억 명 이상이고 이 중 70%인 12억 4천만 명이 아시아의 동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온 게이자이는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도쿄에서도 고도 성장기인 1950년에서 70년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인 연 20cm의 침하가 기록된 지점이 있었지만 법률과 조례로 지하수 치수를 제한해서 침하를 거의 억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지반 침하를 막고 수해에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